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희연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요. 요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7번째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분에 대한 매입세 공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경우에는 그 신용카드의 수치 내역을 조회할 수가 있고 수령 명세서를 서면으로 작성할 필요가 없어서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납세자분께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지 않고 그 수령 명세서에 당해 공제 대상 금액을 고액으로 서면 작성하여 제출한 내역이 있어 그 내역을 점검한 결과 신용카드 수치 금액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어서 부가가치세가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제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 매입 자료를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사업자 및 수임 세무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용 신용카드의 그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란에서 현금 영수증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의 카드로 최대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고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카드 발급 시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8번째 사항입니다.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가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금액의 1.3%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을 영위한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2.6%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연간 공제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상향이 됐지만 당해 연간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아 추징된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직전연도 과세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매출분부터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사항입니다. 면세 농산물 등의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해당 과세 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명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그 과세 표준에 아래 그 일정한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지만 이때 과세분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한 그 과세 표준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도 계산을 잘못해서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 표준에 적용하는 그 공제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 한도가 당해 과세 기간에 당해 면세 농산물 등과 관련된 그 과세 표준의 40%까지 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세 구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억 원 이하, 그리고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그리고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업종이 음식점과 그 외의 업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음식점인 경우에는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공제율이 65%, 그리고 기타인 경우에는 55%, 과세 표준이 1억 원 초과하면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음식점업이 60%, 그리고 기타인 경우에는 동일합니다.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와 5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음식점의 공제율은 50%,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인 경우에는 4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째 사항입니다. 재활용 폐자원 수집 업체의 사실과 다른 영수증 수치 및 공제 대상 한도 초과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폐자원 또는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을 하고 그에 대한 사실과 다른 영수증을 만들어서 공제 신청하는 경우와 폐자원을 매입하지도 않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사실과 다르게 공제 신청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서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재활용 폐자원 수집업자인 경우에는 2007년부터 폐자원 매입 금액에 대한 그 공제 한도가 도입되었으나 그 공제 가능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전체 매입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 신청하여 추징된 사례가 또한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재활용 폐자원과 관련된 공제 가능 금액 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 관련 과세 표준의 80%를 곱한 금액에서 이러한 금액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당해 폐자원과 관련된 공제 가능 금액 한도가 되겠습니다. 공제 가능 금액에 폐자원과 관련돼서는 103분의 3, 그리고 중고자동차인 경우에는 110분의 10의 유를 곱하시면은 당해 폐자원 등과 관련된 공제액이 되겠습니다. 과세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가 과세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 재화에 대한 매입 세액 중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공제 신청을 하여 추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철 수집업체인 박수자원은 일반 과세자가 아닌 개인, 간이 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 계산서가 없어도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노숙자라든가 회사원 등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부당공제한 재활용 폐자원 매입금액 수천만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11번째 사항입니다. 금, 구리, 철, 스크랩 사업자의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의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 구리, 철, 스크랩 사업자는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아서 당해 전용 계좌에 보관하다가 국고에 납부하면 이때 사업자는 국고 입금세액을 매입자 납부 특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지정 금융기관이 사업자별로 국고로 입금한 금액과 다르게 과다하게 공제하여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 입금 세액은 계좌개설은행이라든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마지막 사항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즉 면세 전용할 경우에 부가가세 신고 여부를 한 번 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에 당해 오피스텔을 상가 건물로 신고해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이 오피스텔에 주거에 필요한 주방이라든가 세탁기, 옷장, 침대, 화장실 등 풀옵션을 구빌해가지고 모두 주거용으로 임대한 후 당해 임차인에게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업용으로 임대한 것처럼 위장을 해서 면세 전용에 따른 기타 매출을 신고 누락해서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이 이번 7월에 부가세 신고 시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은 일에서 참 후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저는 팔순이 가까운 어머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가까이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저희랑 사는 게 좀 힘들다 그래가지고 어머님은 따로 저희 여동생이랑 저쪽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저녁마다 가서 잠깐 뵙고 오는데 제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짜증을 좀 어머님께 좀 많이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참 작은 일인데 어머님이 마당에 매실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요. 한 그루는 좀 조생종이라 가지고 먼저 수확을 해서 매실을 청을 담았고 한 그루는 조금 만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이 매실 그 알이 참 작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쯤 따가지고 농장에 있는 다른 매실과 합쳐서 같이 매실 청을 담그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어저께 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은 그 매실나무가 좀 이렇게 나무에 가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시 찔리시고 그래서 아유 따는데 힘들었다고 이렇게 푸념을 좀 하시는데 저는 어머니 저기 시키지도 않으시는 일을 왜 하시는가 해가지고 조금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운데 이렇게 따고 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 기분에 따라서 참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자식한테는 함부로 하지 못하면서
어머니나 아버님께는 참 투정도 많이 부리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근데 이런 사항은요, 제가 나이를 들어도 제가 그 어릴 적이랑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나이를 들어도 철이 어쩌면 안 든다는 게 이런 점을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제가 어머님을 뵙고 돌아온 다음에 잠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돌려 생각하면 뭐 매실 그 딴 거 좀 세척해서 좀 놔뒀다가, 아니면 먼저 필요한 도구, 이제 뭐 그 매실청 담근 도구 같은 거라든가 이제 필요한 재료를 사서 먼저 뭐 부분만 담아도 되는데, 괜히 어머님께 그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저희한테 굉장히 서운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소중한 사람은 참 항상 그 소중한 사람은요, 항상 곁에 머물러 주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유한한 거잖아요. 이제 아끼고 가치 있고 이제 소중하고 이제 그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옆에 항상 오늘처럼 언제나 지금처럼 있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언젠가는 떠나고,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이 세상을 떠나고 그렇게 해서 뭐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그거를 감지를 못하고 그렇게 그때그때 그런 작은 진짜 인간으로서의 그런 투정을 부리는 저를 보면서 많이 반성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분이 분명 여러분 곁에 항상 계실 것 같지만 항상 머물러 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후회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항상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 이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